2년의 임기 동안 윤 대통령 자신과 부인의 죄를 감추고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방심이 방통위를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동원해 지속되는 기소와 압수수색 그리고 강압적 수사로 정적들을 제거해가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또한 R&D 예산은 무려 4조 6천억을 삭감해 국가 미래 엔진을 꺼버렸음에도 과학 대통령 운운했습니다. 무엇보다 친기업 초부자 감세 기조로 인한 세수 펑크로 나라 곳간이 거덜났고 물가 고공 엔진에 서민들 허리가 휘는데 대파 한 뿌리에 얼마라는 둥 무능의 끝판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국민분들께서 심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 구성된 국회가 행동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실현할 때입니다. 먼저는 이채 양명주부터입니다. 이태원 참사, 고 최상병 사건, 양평 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주가 조작부터 시작입니다. 또한 한동훈 특검법을 공약 1호로 내세웠던 조국 혁신당의 약속도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 홀로 부산 명지 사전 투표소를 찾아 투표했습니다. 왜 부산까지 가서 투표를 했는지도 의아하고 궁금했지만 더 어이없었던 것은 같은 날 김건희는 용산 대통령실 근처 이태원 사전 투표소를 찾아 이례적인 비공개 투표를 홀로 했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명품백 수수 등 논란의 중심이 된 자신의 문제 때문에 두문불출하던 차에 투표까지 몰래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 내외가 따로따로 심지어 비공개로 투표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은 죄가 많기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수고 언론과 일부 국민들이 눈 감아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겠습니까?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되었고 결과는 예상대로 윤 정권을 향한 준엄한 심판의 목소리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민심의 폭발이라고까지 표현되는 이유입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161석과 더불어민주연합 14석을 합친 175석으로 과반을 넘겼고 국민의힘 90석과 국민의미래 18석을 합쳐서 108석을 확보했습니다. 돌풍이자 폭풍으로까지 비유됐었던 조국 혁신당은 무려 12석을 확보한 반면 개혁신당 3석, 진보당과 새로운 미래는 각각 1석씩만 겨우 차지하게 됐습니다. 투표율의 경우 역대 최고 재외선거 투표율과 사전 투표율을 보였고 본 투표율 또한 67%로 1992년 14대 총선 71.9% 이후 32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로 집계됐습니다. 윤 정부는 집권 2년 동안 총체적 퇴행과 실정에 실정을 거듭했습니다. 이 시간에 다 나열할 수조차 없지만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외유하듯 성과도 없는 해외 순방을 나다녔고 전설에 바이든 날리면 사태나 만들어 멀쩡한 MBC를 탄압하기 바빴습니다. 그뿐입니까? 위안부 제3자 변제안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독도 문제 등등 일본을 향한 끝도 없는 굴욕 외교를 펼쳐 우리 국민들에게 자괴감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김건희 방탄을 비롯해 각종 시행령 꼼수와 대통령 거부권을 남발했으며 주요 요직에 검찰을 내리꽂고 검찰 독재 기조로 특히 2조 심판이라 하며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때려잡기에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변경, 명품백 수수 등등 범죄 혐의와 증거가 차고 넘치는 진정한 범죄자 김건희의 죄는 단 한 번도 수사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방심이 방통위를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R&D 예산은 무려 4조 6천억 원을 삭감해 국가 미래 엔진을 꺼버렸음에도 과학 대통령 운운했습니다. 무엇보다 친기업, 초부자 감세 기조로 인한 세수 펑크로 나라 곳간이 거덜났음에도 윤 대통령은 선거 직전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무려 1,000조가 넘는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정작 사과값은 전 세계 1위로 치솟고 물가 고공행진에 서민들 허리가 휘는데 대파 한 뿌리에 얼마라는 둥 무능의 끝판으로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너무도 많은 국가퇴행 행보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몇 부작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알 수 없을 만큼 길고도 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국민분들께서 심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 구성된 국회가 행동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실현할 때입니다. 먼저는 이채 양명주부터입니다. 이태원 참사, 고 최상병 사건, 양평 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주가 조작부터 시작입니다. 또한 한동훈 특검법을 공약 1호로 내세웠던 조국 혁신당의 약속도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특히 주목해봐야 할 부분은
조국혁신당의 태풍이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12석의 쾌거를 이룬 반면 기존 제3정당의 명맥을 잇던 녹색정의당은 참패했습니다. 정의당이 창당 12년 만에 원외 정당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의당이 말로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 서민들의 편에 서겠다고 했지만 막상 행보는 국힘 이중대 노릇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 행보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부했던 것과 2023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진 것입니다. 지금 노동자를 탄압하면서 부자 감세와 복지예산 삭감으로 사회적 약자와 서민 고통을 가중시킨 게 누구입니까? 정의당은 자신들의 존재 가치와 목적을 아예 저버린 것입니다. 당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끝까지 지지받을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까? 혹자는 정의당의 행태를 초가삼간에 불이 났는데 불 끄고 다시 집 지을 생각은 않고 불 안 난 자리만 찾다 결국 다 태워먹은 꼴이라고 호평하기까지 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 셈입니다. 반면 조국혁신당 비례의석수 12석이 보여주듯 우리 국민들은 검찰 독재의 정점인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 범죄연대를 확실하게 심판하고자 하고 그들로부터 도륙당하다시피 했었던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분명하고 공평한 응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범야권인 민주당과 민주연합, 조국혁신당, 진보당을 합친 188석이 개헌과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200석 확보에는 모자랐기에 아쉬움과 경각심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된 범야권 의원들 모두는 총선 대승의 기쁨을 간직하면서도 다시 고삐를 조이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 줌의 검찰들이 온 나라를 좌지우지하던 행태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그 전부터 이어져 오던 친일 뉴라이트 수구 정치인들과 수구 언론들이 지키려던 기득권 카르텔들이 타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선두에 서서 우리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며 선명하고 분명한 심판과 동시에 총체적 국가태행을 종식하고 추슬러 다시 새롭게 전진하는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